홍준표 후보가 그동안 한덕수 대행 차출론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단일화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내용 저희가 짧게 좀 말씀드리자면은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권한대행을 사퇴하고 출마하신다면 제가 후보가 되더라도 반 이재명 빅텐트 단일화 협상의 길은 열어놓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범죄자가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불상사를 막는 길이 그것이라면 무엇이라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대변인님, 이준 대변인님. 네네. 일단 김문수 후보는 이 단일화 빅텐트에 대해서 긍정적이었는데 홍 후보는 그동안에는 그렇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갑작스러운 심경보나 이거 뭐라고 봐야 될까요? 본인이 이제 아마 1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경선 이제 본인이 분위기를 본 거예요. 앞에서 격차를 좁히는 건 쉽지가 않고 뒤에서는 바짝 따라붙고 하다 보니까 좀 불안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국민 전반적인 여론과 우파의 여론이 한덕수를 통해서라도 한덕수를 차출해서라도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면 우리는 뭔들 못하겠느냐 그런 각오로 전향적인 어떤 이제 상황에 왔을 때 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나오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쯤 이 상황에서 내가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지금 김문수란다 한덕수 대행이 나오더라도 거기에서 협상이 열려있다. 나는 절대 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은 그걸 내려놓지 않겠다는 것을 보이는 것보다 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더라도 이재명을 이기기 위해서라면 한덕수 후보 손잡을 수 있다는 것을 열어놓는 게 아마도 지지율을 끌어내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는가는 현실적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지금 2+2 지금 이제 최상무 장관하고 안덕근 장관을 지금 미국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2+2 통상 오늘하고 내일 아마 협상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성과를 가져온다 그러면 아마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제 기대감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성과를 가져온다고 하면 우리 우파 측 저변을 넓히는 데는 나쁘지 않다. 내가 꼭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 된다는 거 이거 이상의 성과는 뭐냐 이재명 후보를 막는 거다. 그래서 아마 통 큰 결정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힘 단일화 과정에서도 약간 이런 부분이 고려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일화가 아니라 경선 과정에서도 어떤 후보가 되어야 단일화에 조금 더 수월하고 조금 더 시너지를 많이 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을 당원들도 좀 고려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당이라는 것은 승리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움직이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단일화를 거부하고 독고다이로 가겠다라고 하면 그것이 그리고 승리 가능성을 낮추는 방식이라고 하면 그 후보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재고해볼 여지가 분명히 있는 거죠. 사실 어제 그 밤에 올린 우리 홍준표 후보의 SNS 같은 경우에는 어제 아침에 인터뷰에 대한 그 반응을 보고 좀 아뜨거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한덕수 대행은 부적절하지만 이준석을 비롯해서 뭐 한동훈 등등 그런 여러 플레이어들은 모두 다 우리가 안고 가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의원과 통화도 직접 했는데 경선 빨리 끝내고 오라고 하더라. 뭐 이제 그런 전언을 인터뷰에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보고 좀 뜨악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그 단일화가 됐건 뭔가 통합이 됐건 화학적 결합이 잘 되는 순으로 우리가 흡수를 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가장 우리 당과 색깔이 됐건 문제의식이 됐건 좀 병합 가능성이 큰 한덕수 대행은 정작 안 된다라고 하고 심지어 몸집도 가장 큰데 그 외에 사실 저희 당원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아픈 기억들이 남아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품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 품을 거면 뭐 다 품든가 약간 저부터도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준의 딸이라는 얘기도 들었잖아요. 뭐 저 한 딸이란 말도 듣고 뭐 여러 이야기를 듣습니다만 저는 완연한 정당인의 마인드로 정당은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된다라는 그 원칙 아래 움직이고 있고요. 아무튼 그런 주장에 대해서 좀 많이 당혹스러우셨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전략적인 상황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여론조사 수치를 보면은 한덕수 대행이 범보수 1위를 기록하는 그런 결과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다음 주쯤에는 정면 승부, 뭐 출사표를 던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보도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보이고 있는 행보도 이게 고도로 계산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광주 갔었죠. 울산 갔었죠. 그리고 어제는 한미연합사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미연합사 방문 같은 경우에는 그 한미동맹 그다음에 미국 관련된 좀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의미가 있어 보이고 지금 트럼프와의 관세 협상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한미연합사에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군번하고 예비역 병장. 뭐 이런 거 언급을 했더라고요. 네. 예비역 병장 군번 12168724번 한덕수입니다. 이거 기억을 하고 계시죠. 예. 그 아마 이제 이재명 후보를 의식한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는 군필이 아니지 않습니까? 면제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은 지금 이제 군필했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낸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한미연합사 갔다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1타 2피입니다. 본인은 군대에 갔다 온 군수 통수권적 자질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 보여주는 것과 미국과 굉장히 우호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트럼프 이제 미국 대통령이 한덕수 대행과 30분 가까이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예의상 통화하면 5분도 안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국가 국정 운영 책임자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통화를 오래 한 거고요. 저는 어제 이거보다 좀 더 큰 의미가 있는 게 하나 더 있었다는 거예요. 어제 책이 하나 나온다고 예고가 됐었어요. 책 제목이 지금 한덕수라는 책입니다. 이름이 책 제목이 지금 한덕수인데 그 책 이제 목차를 좀 봤습니다. 목차를 봤더니 왜 한덕수에 하는가? 한덕수가 이제 50년 가까이 경제 관료로 지내온 삶 그리고 맨 마지막 가면 제7공항을 열어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이 쫙 목차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상당히 대선 후보로 나서는 이 상황을 준비를 좀 상당히 오래전부터 해왔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어느 정도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책이 나오죠. 그렇죠. 남이 쓴 책. 남이 쓴 책 보통 다 나오는데 자 이거는 무슨 의미냐? 조만간 이제 내가 나서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다. 책 예고편에 나온 거는. 그래서 지금 이제 책은 이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발송은 뭐 다음 주부터 된다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한덕수라는 책이 나왔다는 것 자체 이것만으로 굳이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지 않겠느냐 할 정도가 좀 되겠다 이래 봅니다. 오늘 그리고 국회 시정연설도 한다고 합니다. 대통령 대행이 시정연설하는 거는 예전에 79년에 최규하 대행 저 최규하 대통령이 참 오랜만에 생각이 나는데 최규하 대행 이후에 46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조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서 국회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오늘 민주당은 뭐 침묵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도 노림수죠 뭐. 그렇죠. 사실 저희가 25년도 예산안을 제출을 했을 때도 그때 윤 전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원래 나올 예정이었다가 안 나오는 상황이 됐었죠. 당시에 이제 야당이 너무 심하게 비토를 하고 사실 뭐 침묵만 하면 다행이지 뭐 야유의 사실 별의별 퍼포먼스를 또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시에.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직접 나오겠다라고 이 결기를 다졌다라는 것 자체가 전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12조 예산안 편성한 거에 대해서도 너무 부족하다. 무슨 뭐 언발의 오줌 누기다. 그러고 있거든요 민주당에서. 근데 그쪽은 대체 그 금전 개념 자체가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른 것 같아요. 12조가 언발의 오줌 누기다. 큰 돈이죠. 그러니까 그 단위 자체가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지금 보니까 그 재난 극복 관련 예산이 한 4조, 한 4~5천억 정도가 편성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AI 투자 그리고 이제 민생 예산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국민적으로 좀 합의가 될 수 있는 필요한 그런 예산들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설득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정연설을 포함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일정 행보들을 보면 사실 굉장히 정무적으로 메이크업이 잘 됐다는 생각이 근데 저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야당에서도 이거를 뭔가 그 일정 그 자체를 공격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일정의 세부적인 그런 부분들을 따지고 드는 것이 아니라 대권 행보를 하고 있나? 그래서 이 얘기만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글쎄요, 제가 무슨 팀이 붙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총리실에서 자체적으로 소화한다라고 하기에는 대단히 유능한 이 일정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도 누가 이걸 기획했는지 상당히 이거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정연설에서도 또 어떤 이제 어제 군번과 같은 그런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켜보는 것도 괜찮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이런 말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면박당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면 그것도 그럼요. 피해자 서사가 될 수 있죠. 탄압의 서사. 지금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좀 가까운 사이인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대행 출마 90%다라고 얘기했고 또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80% 정도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출사표 언제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국민의힘 경선과 좀 맞물렸다고 좀 보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계가 좀 따로 돌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많은 네. 이제 여론에서 이제 언론에서 보기로는 아마 국민의힘에서 후보가 확정이 되면 그 타임에 맞춰서 한덕수 대행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많이 보는데 저는 그러면 너무 이제 시간이 촉박하고 타이트하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경선은 따로 가고요. 한덕수 권한대행의 시계는 따로도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빠르면은 다음 주부터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공개적인 행보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추측해 봅니다. 3할 5초 출사표 얘기가 그렇죠. 나오는데. 예, 그래서 3할이니까 다음 주 한 네. 수요일 정도 전후로 해서 화수 이렇게 좀 보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이제 한미 연합사 얘기를 꺼냈는데요. 오늘 한미 고위급 관세 협의가 이제 오늘 24일이죠. 9시에 네, 이제 열리는데 24일. 그건 그렇다 치고 트럼프 정부의 실세 중에 실세, 왕실세로 꼽히는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에 한국에 온다고 합니다. 방한한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상당한 관심이 쏠립니다. 일단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초청을 했습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 그다음에 SK 최태원 회장,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 등을 차례로 만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미국이 움직인다는 측면에서 메시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대선이 가까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도 트럼프 주니어가 사실 네. 그 정용진 회장을 비롯해서 다양한 우리 그 국내 기업 오너들을 초청을 해서 또 많은 화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관세 협상 과정에서 거의 30조 원 가까이를 또 투자를 해서 또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업들이 좀 미국과의 그런 관계를 좀 자구책을 동원해서 극복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한편 또 이제 정부 관계자들도 2+2 이제 회담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고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론적으로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의 4말 5초 출마론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일련의 그 물밑 움직임들이 얼마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지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트럼프 주니어가 직접 방한을 했다라는 것은 그냥 뭐 환대만 하고 끝날 그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만나고 인사만 하고 가려고 오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뭔가의 아버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겠죠. 맞습니다. 예. 이제 여러 메시지들이 나올 것이고 이게 기업 차원이 됐건 더 확장돼서 정부의 차원이 됐건 유의미한 결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결실들이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좀 정치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한덕수 대행을 비롯해서 대선 후보군들하고도 만남을 가질지 이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저도 이제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제 재계만 만나고 가는 건 분명히 아닐 거예요. 깜짝 이벤트가 있을 건데 예. 깜짝 이벤트가 바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만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사람들이 이제 귀추가 주목되고 물론 다른 후보를 만날 수도 있겠죠. 다른 후보도 예. 만날 수도 있죠. 예. 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을 만나는 게 아마 가장 관심이 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트럼프 주니어가 이번 그 트럼프 내각 구성할 때 인사권에 상당히 깊숙이 개입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주니어가 일단 먼저 검증을 하고 이제 충성도라든가 또는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증했겠죠. 하면서 아버지한테 조언도 하고 어드바이스를 했다 그래요. 그렇다 그러면은 아마도 한덕수 대행을 만나고 나서 만난다 치면은 또는 다른 후보를 만나고 나면은 돌아가서 데디 한덕수 is good 한다든가 김문수 is good 한다든가 nice man 뭐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미국에 가서 자기 아버지한테 직접적으로 자기가 만나고 난 성과를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돼서 2+2 성과가 나오고 그리고 트럼프 주니어가 한덕수 대행을 만나고 이제 이런 이제 시너지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아마 한덕수 권한대행은 4말 5초가 좀 이벤트로 좀 이제 출격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마련되겠죠. 오늘 아침에 뭐 AFKN 보셨으니까 깜짝 놀랐네. 누가 굿이라는 건 주관적으로 네. 일단 주관적인 랜덤하게 거죠. 뽑으시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분석도 좀 나와요. 정용진 네. 회장이 예전에 미국 대선 당시에 머스크의 역할, 일론 머스크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좀 관측이 한때 나왔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네.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제는 좀 새 정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저희가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업인의 역할이라는 것이 물론 리스크도 있지만 저는 대단히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좀 우리 관료제가 좀 민간 중심적으로 사고할 필요도 있고 일론 머스크가 그 부처를 거의 절반 가까이로 획기적으로 줄이는 그런 계획을 또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일단 저질러 놓으면 누군가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사회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만 찾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결단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다. 그래서 저는 정용진 회장이 그런 역할을 만약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또한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